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에이지 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먼저 이제 명절 지금 연휴 기간인데, 제가 이제 원래 연휴 기간 동안 이제 방송을 안 하려고 했다가, 좀 이제 이슈가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 의견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제 방송을 켰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리플 빵형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월스트리트 저널과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올해 안에, 2020년 안에, 리플 IPO를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호재냐 악재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분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연휴 기간 전에, 지금 이제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이제 발생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죠. 폐렴이 발생되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 간단하게 처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플사 IPO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한 폐렴 사망자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올라온 기사인데 우한 폐렴 사망자가 54명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사망자가 뭐 더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중국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은 54명이고 그리고 이제 그 확진자도 지금 2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해서 1742명으로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의심 사례가 2032명인데 그 중국 간호사인가요? 그 중국 간호사가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이제 했던 이야기는 9만 명이 넘어갈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 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보다 훨씬 많은 수가 지금 이제 감염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확진자 발표는 이제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올해 이제 3월 달이 아마 이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그 달로 예상을 한다라고 했고 5월 달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잠잠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할 거라고 봐요. 한 가지 이제 관련된 기사를 더 보면 지금 중국 우한시를 이렇게 이제 전격 봉쇄를 했습니다. 교통 통제를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전격 봉쇄를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마트 진열대가 이제 텅텅 비었어요. 마트 진열대가 텅텅 비고 여기 보시면 기차와 비행기 등 전격 이제 교통이 다 통제가 되고 사실상 외부와 고립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우한시 안에 있는 이제 이런 식료품 물가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나중에 5월 뭐 이후에 어느 정도 이 우한 폐렴이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우한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뭐 도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다른 중국 내 도시에 사는 그런 시민들 중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중국 공산당이 어느 순간에 통제를 하고 내 신변 안전에 완전히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 나라를 중국이란 나라를 떠나려는 이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중국 뭐 이민을 간다거나 아니면 해외로 뭔가 내 자산을 옮기려고 할 때 가장 편리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암호화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우한 폐렴 이게 이제 암호화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중국에 있는 어느 정도 부자들이 중국을 탈출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뭐 부자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뭐 부자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최대한 이 중국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뭐 정리하든가 하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면서 그게 이제 그런 돈들이 일정 부분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사 그 IPO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CEO 올해 IPO 가능성 시사를 했다. XRP에 미칠 영향은? 그래서 이제 1월 25일자 이제 기사인데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올해 안에 리플이 IPO를 실시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4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다보스 경제포럼 행사에 참석한 갈링하우스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리플이 마침내 IPO를 실시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그런 인터뷰에서 향후 12개월 안에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에서 IPO를 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첫 번째가 되고 싶진 않지만 마지막이 될 생각도 없는 만큼 뒤처지기보다는 주도적인 편에 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리플의 IPO 실시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리플의 IPO가 성사될 경우 암호화폐 XRP의 가격 등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 일부에서는 XRP가 주목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리플이 기업 공개를 할 경우 이 회사의 주식 매수를 통해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XRP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가격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기사를 읽어드린 이유가 사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XRP의 가격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 것인지, 이번 리플사 이 IPO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보고, 당연히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뭐 올라가든지 아니면 지금 가격에서라도 일정 부분 이걸 정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나는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다, 호재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또 앞으로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영상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댓글에 이제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이제 내용을, 일단 여러분들도 이제 내용은 거의 다 아실 테고, 이 내용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부터 해서 간단하게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해 리플이 그 2억 달러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테트라곤 주도하의 SBI 홀딩스, 루트 66 벤처스 등 참여를 해서 리플사의 가치는 100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이때 이야기를 이제 드렸고, 제가 이때 이제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리플 시리즈 C 투자 유치 완료 의미와 1997년도 아마존 차트를 이제 같이 보여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시리즈 C 투자 유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이제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그럼 이제 드릴 말씀은 뭐냐면, 다시 이제 이 영상에서 그때 잠깐 봤던 내용을 이제 같이 한번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타트업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투자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엔젤 투자 단계, 그리고 그러니까 이 시드 펀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 A부터 보통 이제 시리즈 C까지 이렇게 단계를 거칩니다.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는 이 시리즈 A부터 C 단계 거치고, 그 이후에 이제 IPO를 시행하게 돼요. 그래서 시리즈 C 단계를 제가 이제 이때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리즈 C 단계는 시장 점유율이 증대가 되고 스케일업이 가속화, 벤처 캐피탈, 헤지펀드, 투자은행 등이 들어오는 게 시리즈 C 단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이제 시리즈 C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시리즈 C 단계에서는 보통 수십억에서 수천억 원 정도의 규모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시리즈 C에서 확보한 자금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리스크가 많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헤지펀드나 투자은행 등이 투자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시리즈 D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IPO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IPO가 이루어지느냐 등은 정해진 것은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적절한 시기에 IPO를 이제 시행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IPO라는 거는 결국에 여기 이제 보시면 퍼블릭 마켓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한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 회사에 대한 주식을 대중한테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이 회사의 주식을 이제 공개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 시리즈 C 단계에서 2천억 투자를 받았다 라는 것 자체가, 2억 달러죠. 2억 달러 투자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리플사는 인정을 받은 거고, 이거를 리플사의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한 거지 XRP 가격과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어떤 회사의 주식과 그 회사가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예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뭐냐면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회사에서 만들어진 상품이라든가 서비스가 당연히 같이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야지만이 그 회사의 주가도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냥 뭐 돈에 의해서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회사의 제품이라든가 서비스가 성장해 나갔을 때만 그때 회사 주가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정리한 부분을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 2억 달러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라는 거 아까 이제 기사에서 같이 봤고, 첫 번째로 리플사가 IPO를 진행한다는 의미가 뭘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리플사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시리즈 C 투자 유치에 이어서 IPO 또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관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그리고 또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저는 이제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 이제 이유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댓글 써주시면 그 부분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리플사는 그럼 이제 왜 IPO를 할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IPO를 통해서 첫 번째로 회사의 일단 가치를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가 있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회사 어떤 주가 부양을 통해서 회사 평가받은 그 가치 상승, 지금 이제 100억 달러로 평가를 시리즈 C 단계에서 100억 달러 평가를 받았는데, IPO 단계에서는 뭐 100억 달러가 아니라 뭐 500억 달러 또는 뭐 그 이상으로도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가치 상승.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뭐냐면 시장에 그 기업의 주식을 공개하면서 그 공개를 통해서 신규 주식을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IPO 가격을 이제 높게 책정하게 되면 회사가 이제 보유한 주식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풀면서 대규모 이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이 IPO를 통해서 지난 시리즈 C 단계에서 뭐 100억 달러 규모로 회사의 가치를 평가를 받았던 리플사가 IPO를 통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500억 달러로 가치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됐을 때 그 회사의 이제 주식 가치, 주가가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랑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어요. 주력 제품과 서비스가 성공한다는 것은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고, 또 반대로 회사 가치 상승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확장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썼는데, 첫 번째로 이 회사 가치 평가를 뭐 500억 달러로 받게 된다. IPO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리플사가 그동안 서비스했던 리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리플사의 가치가 그만큼 평가가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당연히 그게 같이 동시에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반대로 또 이제 회사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를 받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회사가 자본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자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고, 아까 이제 그 IPO 단계, 시리즈 C 단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규모 이제 인수합병을 병행하면서 네트워크, 그 생태계를 계속해서 이제 좀 빠른 속도로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난번에 이제 머니그램 인수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차후에 다른 필요한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들을 인수하는데 인수 자금으로 써도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규모 자금 조달 이렇게 썼는데, 이전에 이제 XRP 판매를 통해서 자금 확보가 이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보진 않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많았죠. XRP 매달 10억개씩 팔리는 그 물량 때문에 10억개씩 시장에 나오는 물량 때문에 XRP 가격이 못 올라간다. 이 이야기가 많았는데, 만약에 이제 리플사 주식이 IPO를 통해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XRP 판매 통해서 자금 확보되는 거 그것도 이제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리플사가 신규 주식을 발행한다던가 여러 가지 새로운 자금 확보 루트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럴 필요가 없어진 것일 수도 있고요.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확보, 그리고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제 판매가 예전에 제가 그 리플사에서 갖고 있는 XRP 그 500억 개 물량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찌라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IMF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 정부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그
리플사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자금 확보가 필요할 때 앞으로는 이거를 이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추가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리플사가 IPO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의미로 한번 써봤습니다. 뭐 이거 어디까지나 이건 개인적인 이제 생각인 것이고, 세 번째로 그럼 이제 리플사의 핵심 상품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리플사와 XRP 가격에 대해서 아무 이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리플사 IPO 하는 거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국 이제까지 리플사가 계속해서 해왔던 일의 중심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XRP라는 거죠. XRP를 어떻게 그 브릿지 통화로 만들어 낼 것인가. 모든 화폐, 모든 통화의 브릿지 역할을 XRP가 할 수 있게 만들어 낼 것인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리플사가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해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리플사가, 자신들이 이제 IPO를 통해서, 뭐, IPO 하고 나서, 리플 이제 XRP 버리고, 다른 또 코인 만들어서 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뭐, 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밑에 써놓은 것처럼, 리플사가 IPO를 진행한다. 라는 것은,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 부분도 해결이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XRP 증권 이 여부, 논란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가격적으로도, 오르지 못하고, 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XRP 증권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가격이 이제 폭락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발목을 이제 붙잡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이제 리플사가 IPO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약재라고 보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리플사가 주력 상품과 서비스를 바꾼다면, 가능성은 있으나 저는 확률은 낮다라고 보는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리플사가, 지금 이제 XRP가 아닌, 뭐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서비스를 한다. 어차피 이제 회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건데, XRP를 버린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제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뭐 아예 없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 굉장히 이제 낮다라고 보고 있고, 모든 통화의 브릿지 통화를 목표로 성장시켜 왔는데, 이것을 버리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고, 다시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은, 신뢰의 문제와 시간적인 문제에 있어서, 쉬워 보이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금융사, 돈을 갖고 뭔가 일을 하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신뢰라고 봅니다. 그것에 이제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리플사가 다른 코인을 만들어서 또 코인을 판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코인을 살 수 있겠냐라는 거죠. 당연히 못 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또 반복적으로 그 코인을 팔아먹고 또 새로운 코인을 만들고 이렇게 할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시장에서는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리플사가 새로 만든 그 코인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나중에 뭐 리플사가 XRP 말고 다른 코인을 아예 뭐 발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확률적으로 낮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리플사가 어떤 회사일까, 그리고 리플사의 핵심 상품, 서비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그 벤처 과정을 이제 거쳐서 리플사가 성장했습니다. 시리즈 A단계, B단계, C단계, 그리고 이제 IPO까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통 그 회사가 이제 IPO를 한다라고 하면 그 회사가 계속해서 이제 잘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리플사 주식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은 리플사의 이제 상품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의 의견이 이제 저는 갈리는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리플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국제 송금에서 이 XRP가
제 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XRP 가격이 올라와 있을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결국 지금 이 가격에서는 리플사가 원하는 그림대로 리플사 이 핵심 상품인 XRP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이제 올라가야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벤처 회사들 성장 과정을 봤을 때 뭐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 얼마 전에 이제 5조의 인수가 됐던, 거의 이제 5조의 인수가 됐죠. 배달의 민족, 이런 회사들을 보면 저는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에 처음 회사가 벤처부터 시작할 때부터 해오던 영역에서 해오던 뭐 제품이라든가 해오던 서비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생태계만 계속해서 이제 확장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필요한 회사들은 인수를 하고 인수합병 거치면서 계속해서 전 세계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재 리플사가 지금 이제 시리즈 C 단계를 거쳐서 IPO 단계까지 이제 뭐 올해 준비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IPO 단계가 됐다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기존에 하던 서비스라든가 제품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전 세계에서 리플사 서비스가 이용될 때까지 그 일은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굉장히 여러분들도 다양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